우리 지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보는 시간, 국회 24시. 안녕하세요, 주경입니다. 국회에는 서민의 대변인, 소상공인의 대변인들은 많지만 농어민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은 많지 않죠. 여기 고령화, 인구 감소, 지역 발전 같은 농어촌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나선 이가 있습니다. 누구나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 농어민의 대변인으로 소통에 나선 오늘 국회 24시의 주인공,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제안됐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글로벌 에너지 신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2030년도에는 약 3경 원의 규모에 달할 걸로 전망되고 있고, 이에 따라 주요국은 에너지 분야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 시대를 주도하게 될 창의적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한 혁신적인 교육 모델로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은 특수법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설립해서 그 특수한 필요성에 걸맞는 고도의 전문성을 장려하고 교육 및 연구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안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에너지공대를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과학기술 연구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발판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본 법안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가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셔서 본 법안이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주에서 농부의 아들로 자란 사람. 기대 속에 진학한 서울의 명문 대학. 하지만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하고 뛰어든 학생운동. 독재 정권과 치열하게 맞서다 수배와 감옥을 거쳐 다시 돌아온 고향. 하지만 그곳에는 땀 흘려 일하지만 언제나 고통받는 농민들이 있었습니다. 수세 거부 운동을 시작으로 농민운동을 전국적으로 조직화시킨 사람.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32살의 지방 정치에 입문. 2번의 도의원을 거쳐 나주시장으로 일하는 동안 숱한 혁신 정책을 성공시킨 창의적인 행정가. 인간에 대한 신뢰, 약자를 향한 애정, 사회적 연대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믿는 사람. 이제는 재선 국회의원. 지방에도 희망이 있다고 외치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을 만나봅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되게 소탈해 보이고 농부 같은 스타일인데요. 되게 또 일에 대한 열정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열정 때문에 더 항상 피곤해 하신다고 하셔야 될까요? 그렇게 의원님은 굉장히 지역 현안에 있어서 매사에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또 모든 그 지역 현안을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또 존경스럽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성 국회의원 신정훈입니다. CNB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재밌고 유익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이죠. 저는 신정훈 의원님 사무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참 어쩐 일이세요? 네, 오늘 의원님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왔는데요. 네, 네. 지금 근황 어떠십니까? 네, 뭐 서울시장 선거도 바쁘고요. 또 지역의 뭐 한전공대 등 또 지역 현안 챙기느라고 아주 바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의원님 궁금해하시는 분들 또 아, 많이 그래요?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의 바쁜 짬을 잠시 비집고 들어가서 인터뷰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시죠. 네,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의원님, 이제 코로나 시국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손 소독부터 진행하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요즘 봄철이가지고 많이 주의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도 아주 이 봄 기운에 또 코로나가 활개칠 수 있거든요. 네.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신정훈입니다. 하나, 둘, 셋. 의원님,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네. 의원님과 저의 토크합을 좀 맞춰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초성 게임입니다. 네네. 제가 초성 제시어를 드릴 텐데요. 하나, 둘, 셋 하면 생각나는 단어를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 네, 그럼 첫 번째 초성입니다. 니은, 지읒. 하나, 둘, 셋. 나주. 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다할수 키워드 있는 거네요. 네, 어. 바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기어, 히읗. 하나, 둘, 셋. 고향.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정말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세 글자입니다. 마지막 세 글자 히읗, 시옷, 기어. 하나, 둘, 셋. 네, 조금 어려웠죠? 예, 예. 저는 화순군을 생각하고 아, 문제를 드려봤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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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좋습니다. 오늘 대화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그럼 본격적으로 좀 짭짭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하나씩 뽑아서 저에게 주시면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드려야 됩니까? 네,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 먼저 뭐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테러리스트입니다. 이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만치가 않은데요. 어떻게 누가? 이런 키워드가 나왔을까요? 누가 의도를 가지고 지금 준비한 것 같은데요. 제가 젊은 시절 때는 아주 조금 그 정권이 굉장히 좀 극악했거든요. 군부 독재 시절이라 굉장히 좀 저희들 삶이 거칠었어요. 네. 뭐 그래서 아마 채택한 키워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이 고대 재학 시절에 서울 미문화원 이 점거 농성을 또 하셨다고요. 이거 좀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82년도에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요. 그 80년도 광주 민주화운동의 현장을 이 멀리서나마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80년에 광주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한 그런 어떤 군부 세력이 집권하던 그런 시절이라 그 군부 정권에 맞서서 싸울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서울 지역의 대학생들하고 함께 그 지금 저 롯데호텔 건너편에 있었던 그런 서울 미문화원을 점거 농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때 미국 상대로 한 투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국민들에게는 반향이 컸었고 또 미국에게도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뭔가 더 그 과거와 같은 그런 일방적인 그 집권 세력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한국의 민주화 그리고 또 전체 국민들의 그 이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말씀처럼 당시에 굉장한 이슈였습니다. 이 사건이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될 만큼 신문 일면에도 실릴 정도였는데요. 이 가족들이 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그날 아마 9시 뉴스를 비롯해서 호해가 한 2번 이상 나갔으니까요. 신문에 호해가 2번 이상 나갈 정도로 큰 사건이었죠. 이 카메라 앞에 잡힌 그 아들의 모습 아마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죠. 특히 많이 편찮으셨던 아버님한테는 많은
그런 등 불효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님은 농사 짓는 분이셨기 때문에 아들이 서울에 있는 그런 어떤 유명 대학에 입학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의 큰 보람이고 자긍심이었죠. 근데 갑자기 나타난 아들의 모습이 아마 그분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 후에는 아들이 그 올바른 일을 주장하다가 뭐 그렇게 감옥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어떤 충격이었을 겁니다. 네. 의원님께서 정치를 시작하신 후에 좀 어르신들을 만나면 또 손사진을 좀 늘 찍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네. 또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그 아버님에 대한 불효 때문에도 그렇고 또 평소에 그 아버님을 기억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이 손이에요. 우리 아버님 손이 굉장히 그 거칠었는데 주로 비료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이걸 그때는 뭐 고무장갑도 없이 그냥 만졌기 때문에 그 뭐 표현하기 힘들 만큼 거친 손, 이 농부들의 손 이게 그 제일 먼저 생각나는 아버님의 그 이 이미지였죠. 그런데 제가 그 후에 농촌 생활을 하면서 만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손이 그렇게 거칠 뿐만 아니라 되게 손이 다 망가져 있더라고요. 뭐 심지어는 잘리기도 하고 그 뭐 아주 심했는데 제가 그때 찍은 사진 뭐 이런 걸 한번 보면 제가 늘상 농촌 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손들을 뭐 만날 때마다 손 좀 보자 해갖고 손을 찍어 놓는 그런 사진들인데요. 그 대부분 다가 잘려 있습니다. 손가락이 하나에서부터 둘, 셋, 넷. 심지어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화순의 어르신 사진인데 경운기 바퀴에 짓눌려 가지고 완전히 망가진 그런 손. 지금은 쓸 수도 없는 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손으로 우리 농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365일 먹고 사는 그런 농산물들을 생산해내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사진이었네요. 네. 다시 좀 그 시절로 돌아가서 당시에 또 수감 생활도 하셨어요. 2년 3개월 동안의 이 수감 생활을 마치고 고향인 나주로 돌아오셨는데 당시 좀 고향의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어르신들이라든가 그 지역 청년들은 뭐 대목군 하나 왔다. 굉장히 그 독살스럽고 징언 대목군이 이 지역에 내려왔다. 뭐 이런 소문이 좀 퍼졌나 봐요. 한편으로는 또 그분들이 저를 또 굉장히 기대도 하고 우상시하면서 또 초대해가지고 그렇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고향으로 돌아간 의원님의 이제 행보가 이제 또 궁금해지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뭐가 다 연구돼가지고 나온 키워드 같은데.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농민운동가입니다. 네네. 1980년대 사실 운동권의 핵심은 이 대중 속으로였고 우리가 잘 아는 뭐 유시민 작가님, 뭐 심상정 의원님들 다 좀 노동 현장으로 주로 뛰어드셨잖아요.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좀 행보가 달랐습니다. 아버님과의 인연.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대중운동이라고 하는 게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이 어려운 계층들이 아주 널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의 더 넓은 대중운동. 그래서 노동자 외에 농민과 도시 빈민, 또 서민 뭐 이런 게 있었겠죠. 저는 농민을 선택했던 것이고요. 뭐 자연스럽게 고향이기도 했었고 제가 워낙 좀 소탈하잖아요. 뭐 그래서 뭐 농민들하고 잘 어울렸습니다. 그분들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볼 수 있었고 또 함께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어깨동무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의 이 대표적인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1987년에 수세 거부 운동인데요. 이걸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수세가 뭔가요? 뭐 우리나라 역사책에 다 보면 저수지라고 기억나시죠? 네. 또 그러니까 물을 막아서 농업용수로 대주는 것. 그러니까 벼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물을
그 준비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삼한시대 때부터 저수지를 막기 시작했고 또 최근까지도 큰 댐을 막았던 이유는 농업용수가 가장 첫 번째 이유였는데요. 그때 당시까지 이 농업용수를 그 국가가 공급하면서 그 물세, 그러니까 수세라는 이 제도가 살아 있었습니다. 물세를 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농업인들이 가장 내는 세금 중에 가장 고율의 어떤 부담 있는 세금이 그 물세였습니다. 네, 아마 이 농촌 대중운동의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당시 또 전통 민요가락에 맞춰서 구호도 직접 만드셨다고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이 한 번도 데모를 해보지 않은 그런 그 농민들이 처음으로 이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가르치는 기분이었죠. 그분들이 가장 익숙해 있는 그런 어떤 이 가락에다가 그분들의 요구를 살려서 구호를 외쳤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못내 절대 못내 부당 수세 절대 못내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그 깽가리가락에 맞추면 제일 맞는데요. 장구나 깽가리가락에 삼채라고 하는 그런 가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민들의 구호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네, 우리 느낌이 농민들의 정말 다르네요. 네네. 그러면 농민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못내 절대 못내 부당 수세 절대 못내 이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귀에 쫙쫙 박히는데 네. 그 구호를 제가 만들었지 네, 않습니까? 이 수세 거부 운동이 전국적으로 좀 알려지면서 언론화가 됐고 결론적으로 수세가 얼마나 내려갔나요? 들불처럼 수세 거부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갔죠. 남쪽의 해남 땅 끝에서부터 북쪽에까지 그 강원도까지 많은 농민들이 참여해서요. 89년도 2월 13일 여의도에서는 대규모 농민 항쟁이 그렇게 벌어지고 한 3, 4년 만에 수세가 절반으로 떨어졌다가 또 곧바로 한 4, 5년 후에는 수세가 완전히 폐지됐는데요. 농민들의 소망이 이루어진 거죠. 처음으로 농민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풀었던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네. 또 이때 의원님께서 또 특별한 인연을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인연인가요? 제가 첫 번째 특별한 인연은 제 집사람하고 인연이죠. 그때 제 집사람이 카톨릭 농민의 전남연합회 그 간사를 맡고 있었는데요. 그 카톨릭 농민의 사무실을 다니면서 만났던 첫 번째 인연이고요. 두 번째 인연이 이제 백남기 농민 회장님하고의 인연입니다. 제 집사람을 워낙 딸처럼 동지처럼 이렇게 여기다 보니까 가끔 이 소식도 없이 그냥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형들아 나왔다 하면서 이 백남기 회장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런 어떤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거침없이 그 술상을 차리고 또 밤새 같이 이 농민들의 문제 그리고 한을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 지금 안 계시니까 참 너무 기억에는 생생합니다. 네, 이렇게 의원님의 이야기에 좀 빠져서 계속 듣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거 떨립니다, 이제. 네. 저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 김은숙의 남자입니다. 김은숙의 남자? 제가 아는 그 드라마의 여왕, 김은숙 작가님이 맞으실까요? 그분이라면 조금 키워드가 너무 좀 과하네요. 저한테는 굉장히 고마우신 분이지만 또 그분에게는 기억이 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김은숙의 남자라고 하면 공유나 이런 대배우들이 생각이 나는데 의원님의 이름이 나온 건 왜 나온 걸까요? 시티홀이라고 드라마가 있습니다. 네. 시티홀의 주인공이 신미래 시장이라는
그런 그 분이었는데 그 신미래 시장의 그 뭔가요? 모델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 그 저를 그 많이 담아서 이게 극중의 인물로 이렇게 이 묘사를 했던 그런 그 드라마입니다. 근데 그 김선아 씨와 차승원 씨가 나왔던 그 CTO 신미래 시장의 역할이 차승원 씨였나요? 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신미래 시장은 그때 그 김선아 씨가 맡았던 네. 신시장 하면서 이렇게 극중의 인물들이 부르는데 네. 그때 신시장이 제가 그 나주시장으로 그 했었던 각종 정책을 드라마 속에서 구현을 하고 또 제가 나주시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런 공격과 또 순환의 그런 삶을 그대로 그 신미래 시장이 그 극중에서 이렇게 이 연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드라마였는데요. 저한테는 어찌 보면 뭐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그런 어떤 그 영광스러운 자리였죠. 예. 네. 이 작가님이 사실 이 대본에 그대로 녹일 정도의 내용이라면 또 굉장히 드라마틱한 상황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때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우리 선거를 치르고 있는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10년 전에 핫 이슈가 무상급식이었잖아요. 무상급식을 처음으로 그 시작한 계기가 된 게 나주시의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지원조례예요. 제가 2003년도에 가장 가난한 나주시가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농산물을 그 제공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그 부담을 나주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담했던 그런 제도를 나주시에서 처음으로 했는데요. 이런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 그리고 또 농어촌 지역의 그 마을 택시 그러니까 버스가 다닐 수 없는 상가노지의 마을 택시를 통해서 그 농어민들의 그 발휘되었던 그런 제도도 제가 처음 만들었었고요. 또 농기계 임대은행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값비싼 농기계를 사는 게 아니고 이 농기계 임대은행을 시에서 값비싼 농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임대해서 그 많은 농민들이 편리하고 또 그 부담 없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제도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지상의 나주시의 혁신 사례가 굉장히 큰 그 관심이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제가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공격과 순환을 당하게 되는데 그건 역시 그때 당시에 지방자치의 어떤 그 뭡니까 현실이었다. 네. 의원님께서 나주시장 시절에 사실 무소속으로 나오셨잖아요. 네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절에 뭐 의정 활동을 당적 없이 무소속으로 활동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95년도 31살 나이로 전남 도의원이 돼서 두 차례 무소속을 했고요. 2002년도에 나주시장을 무소속으로 또 2010년까지 두 차례를 했죠.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는 저에게 굉장히 반감의 대상이었어요.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국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이 사유하는데 쓰는 그런 그 권력으로 보였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그 시민들만을 위한 그런 정치하겠다. 그리고 또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정치를 벌써 농민운동에서부터 실천해 왔잖아요. 그 국민이 정말 위대한 거고 그 주권자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한번 실천해보고 있다 했는데 그때 뭐 저 전남 지역에서는 다 민주당이 의례권 뭐 대세였고 모두가 권하는 거였지만 저는 그런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자초했던 거죠. 네. 예. 정말 그런 의지와 또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지 나주의 성장이 굉장히 또 눈에 띕니다. 2000년 중반까지만 해도 낙후 지역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나주 혁신 도시로 지정이 돼서 또 눈에 띄게 발전을 했잖아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2002년도에 나주 시장이 되어서 첫 해 성과를 분석해 보니까요. 저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주 시민이 2,000명이 줄었어요. 2003년도에 1년 동안 열심히 또 노력했는데 또 2,000명이 나주를 등졌어요. 이 도시의 원인이 뭔가 중병을 앓고 있다. 이게 나주만의 문제일까? 한 해의 문제도 아니고 나주만의 문제도 아니다. 앞으로 계속 되고 있는 큰 흐름이다. 그래서 이 지방의 이 소멸의 징후를 제가 본 거죠. 그래서 참여정부의 지방 분권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아마 무소속인 시장이었지만 가장 열심히 정책적으로 건의하고 또 노력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이었던 그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에 있어서 나주가 주인공이 될 수 있었죠. 그래서 2005년도에 한전 등 16개 공공기관이 정말 10만 도시인 나주에 이렇게 유치되는 그런 성과를 얻었고요. 거기에 뭐 멈추지 않고 저는 이 혁신도시에다가 이제 이 정부 공공기관 플러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업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실용 기술들 그런 그 관련 연구소 또 대학 이런 것들을 유치하면서 이 나주가 새로운 전남 광주의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신산업을 만들어내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신산업의 메카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 더 발전된 나주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네. 어느덧 마지막 키워드만 남아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요? 마지막 키워드 한번 뽑아주시죠. 네. 마지막이라는 게 아쉽네요. 아, 우리 집이 없다입니다. 우리 집이 없다. 요즘 굉장히 민감한 키워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집이 없으십니까? 저는 집이 있습니다. 사는 집은 있고요. 제 소유의 집은 없습니다. 고향을 떠나지 않은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0년 전에 이 농촌에 귀향했지만 그때 땅을 뭐 사진 않았어요. 공교롭게도. 뭐 가난해서도 그랬지만 제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고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뭐 가족관계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지만 제 집은 아닙니다. 형님들의 유산이고 제가 그 집에서 살고 있고 저는 요즘 뭐 부동산 관련해서 공직자들에 대한 그 질타가 계속되고 있고 우리 민주당에도 많은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땅에 대한 그 국민들의 어떤 그 이 눈높이 거기에 맞는 정책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도 가질 수 없는 게 땅의 속성입니다. 공공재죠. 이 공공재를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나눠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이 부동산에 대한 그 대책이라든가 정책이 많이 다듬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런 의미에서 우선은 공직자들은 이 투기성 부동산,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부동산의 소유나 또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이 방향은 우리 사회적 규범을 만들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을 거래할 수 없게 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부동산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LH 사태가 나오기 전에 이미 국회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낸 법안이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를 입법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제안해서 발의한 바 있는데요. 이해충돌 방지법 그리고 또 그 공직자 재산 등록법 그것과 함께 반드시 고위공직자들에게는 좀 더 강한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가 꼭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청와대에 계실 때 농어촌 비서관을 담당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일을 하셨을까요? 저는 농민들의 노동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늘상 농민들은 정책의 후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00만 명의 농민들이 생산하는 이 농산물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5천만 명 국민이 먹고 있는 필수제라는 이유 때문에 늘상 물가 정책의 그 하위 개념으로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쌀값 문제도 정상적인 생산비하고 이윤이 보장되는 그런 정책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늘 도시민들과 또 노동자들,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값싼 농산물이 제공돼야 된다. 이런 저고가 정책이 추진됐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 있어서 첫째는 이 쌀값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정당한 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농촌의 후계 인력이 거의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농 지원 정책이라 해가지고 1년에 2,000명 가까이 농촌의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정착자금 제도를 이렇게 이 초기 정착자금을 3년 동안 지급하는 그런 어떤 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뭐 이것만으로 젊은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그 젊은 청년들이 이 자기의 꿈을 농촌에 심을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세상이 돼야만이 우리 농촌과 지방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님께서는 뭐 학생운동, 농민운동, 민선시장, 지금 국회의원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의원님에게 정치란 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실현하는 것이 정치다. 조금 더 좀 고급스럽게 이야기하면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을 겁니다. 또 꿈이 있을 겁니다. 그 꿈을 실현해 주는 것이 정치의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좀 짬을 내서 의원님과 짬짬 토크 진행을 해봤는데요. 다음 의정 활동도 저희 국회 24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호 의원님. 광산 근로자를 위한 특별법을 이번에 통과시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화성광업소 일동과 화성 지역 발전을 위해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신정훈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신정훈 국회의원이 오랜 시간 준비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법안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체계 작고를 수정하였으며 대통령령에 세부 내용을 위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국회의원의 발의 이후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쳤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 찬성 149인, 반대 62인, 기권 8인으로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나주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 도약할 것입니다. 신정훈 의원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농민을 위한 농정 변화, 지역이 잘 사는 지방 분권을 통해 신뢰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겠다. 하지만 언제까지 재해에 취약한 농업에만 종사하게끔 하진 않겠다.
그 말을 실천하기 위해 누구보다 적극적인 지역 발전과 신산업 유치에 발벗고 나선 신정훈 의원. 지역사회를 위해 과연 그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의원님, 지금부터는 민주당 내 현안과 또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문담 레이더 시간입니다. 의원님, 최근에 이 한전공대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굉장히 또 공을 들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4년 전에 처음 공약으로 확정되고 또 160일간의 어떤 발의 과정이 있었고 또 최근에 아주 치열했잖아요. 특히 야당의 반대가 아주 치열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도 많이 했고 또 나름대로 그 안도감, 여하튼 감회가 새롭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을 그 지역민과 또 함께했던 공약을 실현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 어려운 일을 해내셨는데 앞으로 이 한전공대 특별법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제 그 특별법을 통해서 이제 한전공대, 그 정식 명칭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이제 법적인 그 명분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중앙정부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그 운영 설립 이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고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에너지 분야의 어떤 신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대학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21대 국회에서 내가 정말 이것만은 꼭 해내고 말겠다 하는 사안이 있다면 또 소개를 해주시죠. 제 마음의 고향인 우리 농업인들이 그 합법적인 어떤 법적 지위를 갖는 그런 법안이 있습니다. 그 농업인 회의소 법안을 제가 발의를 해놨는데요. 네. 이 농업 회의소 법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정부 정책에 있어서 농업인들이 공식적인 법적 그 단체를 갖게 되는 네. 그런 법안입니다. 꼭 좀 해보고 싶은 법안이. 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의원님의 좀 지역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먼저 지역구 소개 좀 자랑 좀 해주시죠. 제 지역구가 나주시하고 네. 화순군인데, 굉장히 좀 그 이미지가 다른 시군인데, 실제로 또 닮은 점도 많습니다. 하나는, 나주는 굉장히 영산강 유역의 도시, 나주 화순이, 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화순의 고인돌, 또 여러 가지 의병의 역사, 또 나주의 그 고분, 그리고 이 목문화권 등등 보면 영산강 유역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역사 문화의 도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화순은 지금 바야흐로 그 바이오 메디칼 분야의 어떤 선두주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그 국가 백신 센터를 유치해 가지고 꾸준히 그런 최근에 아주 핫 이슈가 되어 있는 그런 어떤 백신 산업을 키워나가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전라남도하고 함께 계획하고 있는 것이 네. 첨단 의료산업 복합단지 이 계획을 이제 마침표를 해가지고 화순을 바이오, 메디칼, 힐링, 헬스 분야의 어떤 그 산업 분야의 중심 도시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네. 한편은 나주는 많이 말씀드렸지만 에너지밸리라고 하는 네. 에너지 신산업의 어떤 그 도시이기 때문에 이 양도시가 바이오와 에너지라고 하는 미래의 그 신산업 신기술을 접목한 그런 어떤 그 산업 도시로 꿈꾸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지역구에 가장 시급한 현안은 또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우선은 양 지역구가 다가 그
지방 소멸에 대한 그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방 도시가 직면해 있지만 특히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중소도시는 지금 급격한 인구 감소에 직면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화순 같은 경우는 당면의 현안은 그 하순 탄광의 폐광 대책을 잘 세워가지고 폐광 이후에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최소화해 나가는 노력과 함께 또 폐광으로 인한 종사자들이 거의 한 350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후속 일자리들을 연계해가지고 화순을 떠나지 않고 또 그분들의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뒷받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좀 담아 왔는데요. 함께 보면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지역민들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을까요?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공대가 통과하면서 나주의 에너지 신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나주의 10년 뒤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전력이 나주에 지금 입지에 있잖아요. 또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지금 나주에 지금 터를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1000명의 작은 대학인데 또 하나의 대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대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신기술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대학이고 산업과 함께 실용화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이 대학의 학생들은 작지만 뭐 취업형 인간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창업형, 그러니까 혁신 창업, 기술 창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새로운 그런 어떤 기업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분야의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는 기반 시설, 한전공대와 국가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기반 시설들을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그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산업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이 목적이기 때문에 10년 후는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하나하나 생겨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주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업소는 현재 하순강업소는 2022년 폐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로 중인 우리 그 광산 근로자들에 대한 재안전에 관한 복지나 후생에 관한 부분을 그 부분에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화순탄광은 2022년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폐강을 준비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데요. 우선은 제가 지난번에 그 폐광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서 지금 폐광지역을 지원하는 그런 어떤 재원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한 2,500억에서 3,000억 정도 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이 재원은 두 가지 방향으로 쓰여져야 될 것 같은데요. 첫째로는 폐광 이후에 폐광에 근무했던 그런 어떤 근로자들의 그 안정적인 어떤 그 재취업 그리고 또 안정적인 어떤 생활의 영유가 뒷받침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폐광으로 인한 그 동면 내지는 하수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그런 어떤 지역의 그 활로를 만들어내는데 그 투자될 계획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또 주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우 의원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화순광주간 광역철도 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어 화순 군민들의 교통 편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이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광역철도망 계획 이번에 꼭 그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순의 특징은 광주의 인접도시면서도 굉장히 서로 출퇴근이 아주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화순을 그 광주의 명실상부한 근교권 도시로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이 지금 교통편이 아주 불편한데요. 그 광주의 지하철과 연계되는 그 화순 그 광주 간의 이 철도망 계획이 이번에 국가계획에 꼭 좀 반영될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의 이 나주와 화순이 무척이나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쯤에서 의원님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한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백투더 퓨처입니다. 의원님의 가방을 저희가 한번 살짝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괜찮으실까요? 가방 주시죠. 의원님 가방. 제 속을 다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의원님 가방에 과연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지. 제가 청소를 다행히 며칠 전에 해가지고 네. 일단 먼저 마스크. 마스크. 네, 마스크가 나왔고요. 또 네, 또 한 움큼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아, 책이 있네요. 이건 또 어떤 책인가요, 의원님? 시와 뉴딜, 그린 뉴딜에 관한 네. 책이네요. 되게 뭐 제가 이 책은 제가 샀고요. 이 책은 선물 받은 네. 책입니다. 그린 뉴딜은 제가 국회에 와서 많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네. 우리 또 산업 자원이하고 관련돼 있어서 제가 좀 참고하고 또 배우고 있는 책입니다. 의원님, 아무래도 저는 요 시집이 좀 눈에 띄는데요. 시집을 한번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읽으셨는지. 이 문구가 참 좋아요. 꽃 피어야만 하는 것은 꽃 핀다라는 이런 시 구절이 있는데 제가 아까 사실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1985년이죠. 의원님의 뭐 많은 것들이 바뀐 바로 그날, 그 전날로 돌아간다면 뭐 내일 롯데호텔 앞에서 만나자라고 했을 때 간다, 안 간다? 어떻게 그렇게 제 마음을 콕 찔러버려요? 사실 엄청 고민했거든요. 맨날 며칠을 몸부림했죠. 네.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때도 그랬지만 저는 갈 것 같아요. 지금도 그때 그 순간이 막 가슴에 막 뛰거든요. 이제 죽으러 가는데 내 삶을 다 던져야 하는데 내 부모님들과 내 모든 나의 친구들과의 모든 관계를 다시 재정립해야 하는데 참 이 마음속에 떨림과 긴장 말할 수 없었죠. 그렇죠. 그래도 저는 늘 제가 꿈꾸는 것에 도전했고 또 부딪혔고 정말 기적적으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그 벽을 넘었던 것 같아요. 넘어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그 고난의 세월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늘 살아온 삶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간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가신다고 할까봐 사실 조금 걱정했습니다. 저는 조금 무직해서 네, 네. 좋습니다. 꽃이 피어야만 하는 것은 꽃 핀다. 자갈 비탈에서도 돌 틈에서도 어떤 눈길 닿지 않아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좀 갑작스럽게 가방까지 좀 훔쳐봤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좀 우리 고마운 마음 우리 지역민들에게 표현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 편지보다는 노래 선물이 어떨까 하는데 그런 질문은 너무 도발적이에요. 그렇다면 좀 좋아하시는 음악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뭐 혼자 부르는 노래는 있는데 어떤 거 부르세요? 지역 분들한테 들려주라고 하면 대중가요 중에 네. 무조건이라는 노래 있어요. 너무 좋죠.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정말 지역민들에게 들려드리는 의원님의 심정을 담은 가사인가요? 네네. 네. 개사곡을 제가 출판 기념회 때 한번 부른 적이 있어요. 네. 제 마음을 좀 담았죠. 네, 정말 우리 지역민들께서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정말 마지막으로 힘 도화지를 준비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우리 지역 국민분들에게 4년 후에 나, 신정훈 의원은 좀 어떤 의원으로 기억이 되고 싶은지를 지역민들의 많은 은혜를 입어왔고 또는 지역민들에게 늘 걱정을 끼쳤던 사람 같아요. 신정훈에게 아무 걱정 안 해도 이제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너무 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너무 많이 걱정을 끼쳤어. 네. 의원님 한번 카메라를 향해서 좀 들어주시죠. 네. 국민에게 걱정 끼치지 않는 편안하고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써주셨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정치의 본질은 국민들의 소망을, 행복을 이루는 것인데 저도 이제 한 4년 그 국회의원을 마친 그 상황이라면 좀 더 좀 그분들에게 편안한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 뭐 투쟁이나 뭐 이렇게 뭔 일을 가지고 막 국민들에게 가슴 저리는 일 없도록 정말 국민들에게 늘 신뢰받고 따뜻하고 평화로운 그런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네. 의원님이 좀 적어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편안하고 또 신뢰받는 정치인으로 남아주시길 저희 역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24시 신정훈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정말 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떠셨나요? 갑작스러운 돌발 질문이 많아서 네. 굉장히 힘들었고요. 또 오랜만에 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무척이나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의원님의 의정활동 응원하는 의미로 함께 화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 신정훈 의원 파이팅! 파이팅!